자,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주차 면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대지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대지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제 주차장법인데, 이건 우리 앞서 공부했던 건축법의 용도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법입니다. 자,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직접 주차 대수를 계산해 내는 것까지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럼 뭘 가지고 계산하느냐? 자, 이 법이 이걸 정해놓고 있는데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안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이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도로 다 만들어져 있어요. 요걸 가지고 주차 면수를 계산해 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자체별로 정해놓고 있다는 요거 어떻게 생긴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들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해놓고 있다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134페이지는 일반적인 거고요. 그 다음 그 옆에 135페이지가 서울시 겁니다. 그 다음 136페이지 넘어가시면 다른 지자체 것도 다 나열되어 있다, 그죠? 이런 각 지자체별로 이게 다 정해져 있는데, 이 도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자세히 보시면 도표를 해야 되죠. 레이아웃을 간단하게 표현하면 중간에 이렇게 구분되어 있잖아요, 좌우로. 자, 왼쪽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왼쪽에 시설물이 되어 있죠, 시설물. 오른쪽에 보면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왼쪽에 시설물을 보면 번호가 옆에 쫙 붙어 있죠. 1부터 해가지고 뭐 2, 3, 4, 2-1, 2-2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도 있고, 자, 여기 번호가 쭉 붙어 있고요. 1, 뭐 2, 3 이렇게. 그 다음 각 번호마다 들어가면 어떤 놈들이 번호마다 들어앉아 있냐면, 자세히 보실까요? 여기 뭐가 들어앉아 있나요? 자, 우리 서울 거 가지고 한번 볼까요? 서울 걸 보니까 1번에 위락시설이라고 돼 있죠. 왼쪽에. 이 1번에 서울 거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2번에는 서울 거 뭐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2-1에 보니까 문화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 의료, 뭐 운동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 다음 2-2번을 보니까 업무시설만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각 번호마다 뭔가가 들어앉아 있는데, 얘들이 누굽니까? 이거잖아요. 건축물의 용도. 우리 건축법이 29개로 분류해놓고 있다는 건축물의 용도 맞죠? 여기 용도가 들어앉아 있다니까? 그 다음에 이 도표 오른쪽을 보면 제목이 설치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서울의 위락시설은 67제곱미터당 한 대 이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잖아. 그 2-1번에 가면 시설 면적 100제곱미터당 한 대로 되어 있죠. 결국 왼쪽에는 면적이 나와요. 면적. 여기는 용도가 나와요. 이 도표가. 그러면 주차 면수는 결국 요 두 가지 변수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9개 용도 중에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주차 면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변화가 생기면 주차 면수에도 변화가 생기겠다,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요 두 개가 안 변하면 주차 면수도 변할 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용도가 바뀌든지 면적이 바뀌면 주차 면수에 변화가 생긴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합니다. 일단 적어놓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해 산정한 주차 대수의
이 글로 적으려니까 긴데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이 부분이 소수점 첫째 자리죠. 자, 요 자리를 기준으로 5 이상의 값이 나오거나 미만의 값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요 자리가 5 이상의 값이 나오면 요 자리를 한 대로 계산하면 되고요. 요 자리가 5 미만의 값이 나오면 요 자리는 0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뭐 적어놓고 보니까 힘든데 해볼까요? 자, 계산 방법은 직접 해볼 겁니다. 좀 이따가.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야. 4.6대 이렇게 나왔다고 가정하면 이건 몇 대란 이야기입니까? 얘가 5 이상이죠. 이걸 한 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됐나요? 계산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3.3대. 그럼 이건 몇 대? 이 말입니다. 얘가 5보다 적으니까. 아무 말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소수점이 나오면 본능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있다. 소수점 둘째 자리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면 4.48736대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5보다 크니까 반올림 해야 될 것 같죠? 자, 우리 주차장법은 소수점 둘째 자리는 전부 버립니다. 아예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구하면 됩니다. 반올림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버립니다. 둘째 자리는.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시면 주차 면수가 나옵니다. 자, 금방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주차장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면 이렇게 다 지어진 건물에 주차장을 추가로 한 대나 두 대를 더 늘리는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죠.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 지어진 건물이라면. 그럼 이런 이미 지어지는 건물에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주차장이 더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용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연면적을 더 늘리는 증축을 해버리면 그 늘어나는 공간만큼 주차장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주차장이 추가로 더 필요한 경우에는 대지 자체의 주차장을 더 이상 확보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걸까? 있어요. 바로 이 법이 이런 제도를 정해두고 있어요. 즉, 대지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없으면 여기서 말하는 외부 데다가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대지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외부 주차장 설치 기준이라 그래. 그럼 이건 아무 때나 확보하면 되느냐? 아니죠. 까다로운 기준이 있어. 요걸 인정받으려면 법이 정한 기준들을 통과해야 돼. 첫 번째, 외부가 어디까지 가능할까? 그 기준이 있어야 되죠. 자,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 거리 기준으로 300m 이내에 확보하면 인정해 주겠다. 생각보다 범위가 넓죠. 사방 300m니까.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보행거리 기준이 하나 더 있어. (600m) 이내. 요 두 개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하나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범위는 넓어요. 요 안에서 따로 주차장을 확보하면 대지 자체에 주차장을 확보한 것과 똑같이 인정해 주겠다. 근데 요것만 통합되느냐? 아니에요. 자, 이건 더하기입니다. 전부 다 만족해요. 요거를 만족하고 더하기. 두 번째. 그렇게 확보된 주차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만 인정해 줍니다. 그 부지를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임차 형식으로는 인정 안 해줍니다. 무조건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요건이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렇게 확보한 땅 있죠. 그 땅의 지목을
반드시 이렇게 변경하라고 돼요. 이거 주차장의 문제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만 외부 주차장으로 인정해요. 우리는 요 세 가지만 하면 됩니다.